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공정 설계 직무에 대해 가지고 심화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신입사원용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경력사원 대상으로 작성된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자세히 쓰여져 있어서, 어쩌면 이전에 두리뭉실한 잡 디스크립션 대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는 양산이 간 제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마진 최적화 및 수율 고도화라고 되어 있고요. 양산 제품의 공정 구조 및 라이트 스펙 설정을 통한 제품 생산 기준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양산하기 시작하는 제품에 대한 공정 구조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얘기는 수율로도 고도화되어 있는 수율이 아니고, 이 특성 품질로도 고도화해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뜻이고, 이거를 최적화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펙을 통한 제품 생산 기준 수립이라고 하면, 저희가 요 스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는 공정 관리가 되고, 그 공정 관리를 함으로써 그 최상의 제품과 특성과 수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스펙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품질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통해서 스펙을 저희가 정한다든지, 그리고 임의의 그 실험적인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펙을 정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 단순화 항목 연구 및 뉴 스킴 적용을 통한 원가 절감이라고 하면, 공정 단순화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있는 스텝을 예를 들어서 90개로 줄인다고 하면 10개의 스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요 그 웨이퍼가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웨이퍼를 투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원가를 계산을 할 때 모든 스텝별로 들어가는 뭐 공정 뭐 소재라든지 뭐 그런 그 설비를 사용하는 그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하는데, 스텝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양산 단계에서는 공정을 여기에서는 반드시 그 충족돼야 되는 조건은 요 제품의 특성과 이런 뭐 수율에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그 스텝을 최소화한다고 하면 그만큼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공정 단순화라는 걸 하고, 그 공정 단순화를 위해서 저희가 뭐 새로운 스킴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원가를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모제품과 자제품의 생산 라인 확산 안정화라는 거는, 저희가 개발을 1차로 완료를 한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라인 내에 저희가 뭐 1라인에서 2라인과 3라인에 이 제품을 확산을 하게 되는데, 그 확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의 환경도 다르고 뭐 그런 문제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모 라인, 그러니까 엄마 라인이죠. 엄마 라인과 똑같은 자 라인, 그 아이 라인을 이렇게 동등한 그 수율과 특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고객 클레임 대응을 위한 불량 원인 분석 및 유관 부서와 개선 방안을 협의를 한다는 거는, 양산 이후에도 개발 과정에서 이 그 고객들의 클레임이 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품을 그 고객들한테 보내고 요게 실제로 양산이 돼서 대량 생산을 하게 돼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가
처음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만 뭐 10만 대, 뭐 20만 대, 30만 대 이렇게 대수가 늘어날수록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고객들이 제 핸드폰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AS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게 이제는 그 고객들이 그거를 문제가 있는 거를 이렇게 연락을 해오거든요. 클레임을 걸기 때문에 그런 클레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거기서 걸려왔던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이렇게 하게 되고 추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막고 네, 그런 거를 이제 뭐 품질 부서라든지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과의 이제는 그 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을 안 하도록 만드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소자 개발이고요. 네,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D램 플래시 디바이스 소자 개발이고 셀과 캐패시터 특성 향상 및 개선안을 연구하고 트랜지스터의 동작 성능 최적화 및 개선안을 연구하고 양산 제품의 특성 리스크 검증 및 품질 그리고 양산성 고려된 최적의 스킴을 제시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는 크게는 메모리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과 그리고 그 셀을 구동하기 위한 회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소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셀 쪽에서 특성을 좋게 만드는 부분과 그리고 회로에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셀은 플래시 메모리의 셀을 아마 얘기를 하는 걸 거고 물론 네, 그 D램도 셀이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캐패시터라고 얘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데이터 저장하는 셀, 그리고 D램은 캐패시터의 특성을 향상을 해서 그런 특성을 향상을 한다는 거는 좀 더, 뭐 내구도가 세다든지 단단하다든지 데이터가 저장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는 뭐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트랜지스터 동작 성능 최적화 및 개선한 연구는 회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로 내에 트랜지스터가 파운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스케일 다운을 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회로의 그 디자인 룰을 줄여서 그런 회로에 대한 속도라든지 발열을 줄이고 네, 그런 그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그 트랜지스터 자체의 성능을 좋게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쇼채널 이펙트라는 거를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한 그런 뭐 임플란타에 대한 최적 스킴을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써야지만 이 회로가 정말 좋은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회로적인 그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제품의 특성, 리스크 검증 및 품질, 그리고 양산성 고려된 최적의 스킴을 제시를 한다는 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저 셀 쪽의 특성과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그 성능을 뭐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아웃 아키텍처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MTO 업무, 디자인 룰 빌드업, 레이아웃 검증, 그리고 레이아웃 분석, NGR 측정 분석, AI 활용을 통한 레이아웃 최적화, 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레이아웃 분석이 있습니다. 네, MTO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약자도 써져 있지만 마스크 테이프 아웃이라는 뜻이고 실제로는 레티클을 발주를 해서 그 레티클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팹에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뭔가 그 회로 설계 쪽에서 변경되어 있는 그런 변경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고쳐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리비전된 레티클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MTO가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룰 빌드업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레이아웃 검증이라고 하면 LVS DRC라는 거는 레이아웃 에러 검증 툴이라고 정도만 저도 알고 있어서 네, 그런 검증하는 툴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분석을 통해서 분량 분석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FA 쪽에서 분량 분석을 하고 그 분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위치에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위치에 있는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겠죠. 네, 그런 거고 NGR이라고 하면 여기 그 약자로도 나와 있는데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그 측정을 함으로써 그 측정된 거를 분석을 해서 뭐그 이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특정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해 가지고 미리 그 손을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패턴이 내가 이만한 그 이렇게 뭐 완두콩만한 사이즈에 있는 그 저 CD를 만들고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야구공만한 그 사이즈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패턴의 뭐 특징이라든지 그런 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종류의 패턴은 특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특이점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GR을 통해 가지고 AI 분석도 하고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자동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 업무를 할 때 자동화를 하고자 뭔가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의 깊숙한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뭐 그 소프트웨어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정 인테그레이션은 아마 50% 이상이 그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담당 업무로는 공정 프로세스 설계 업무, FUL, BOL, 멀티스택 식각 모듈, 그리고 수율 품질 향상 업무, 소자 설계 및 적합 프로세스 기술, 신뢰성, 품질 개선 기술, 공정 효율화 스킨 개발 업무입니다. FOL의 F는 프론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BOL의 B는 백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프론트, 백엔드, 그리고 뭐 특정 그 구간을 일컬어서 뭐 멀티스택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구간을 잘라서 그걸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공정 설계는 특정 뭐 8대 공정의 담당이 있나요? 뭐 포토에 대한 담당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인테그레이션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 뭐 예를 들어서 2000개의 스텝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 첫 번째 스텝부터 200개 스텝까지는 전체 요 스텝을 하나의 그 모듈로 묶어 가지고 그 모듈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별로 담당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모듈을 오래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쪽 저쪽 모듈을 뭐 다양하게 경험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듈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런 뭐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고 그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품질이 좋아진다든지 수율이 좋아진다든지 네, 그런 뭐 뭐 수율 품질이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공정 효율화를 그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스킴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래시 소자 개발은 반도체 셀과 페리 소자 모델링 그리고 뭐 공정 개발, 특성 분석, 그리고 소자 신뢰성 확보, 네, 트랜지스터 개발 분석인데 셀과 페리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좀 비슷한데 데이터가 저장되는 셀 영역과 그리고 지금 회로 부분에 페리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긴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는 발생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모델링도 서로 달라야 되고 그 모델링에 맞춰서 공정 개발도 해야 되고 그 각각의 이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는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를 연구하는 네,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자 수율 품질 분석 업무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제품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EDS 수율 분석, 제품별 EDS 수율 분석을 통한 불량 인자 선별, 개발 제품 단계별 수율 KPI 관리,
불량에 대한 공정 원인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불량 연간 다양한 연간 인자 발굴 및 이상점 관리, 펫 물량의 공정 상황을 고려한 수율 예측 전망입니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은 뭐 아실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수율을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팹의 어떤 인자랑 뭐 연관이 된다든지라는 거에 대한 뭐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KPI는 그런 뭐 목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불량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문제다, 뭘 고쳐야 된다라는 뭐 개선안을 도출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V랜드 제품 완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분석이고, 웨이퍼 버닌 가속 조건 최적화 및 스크린 정합성 피드백, 불량 모델링 및 공정 연간 품질 지수 발굴, 펩, 그, 피퀄, PRA 물량 선별 및 품질 문제 선검증, SRA 품질 점검 및 펩스펙 강화, 개발 및 양산 단계 품질 관리, 세대별 불량 이력 및 신규 공정 체크리스트 점검 관리. 네, 웨이퍼 버닌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스트레스를 먼저 줘서 뭐 버니니까 굽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스를 먼저 줘가지고 이렇게 불량 처리할 거는 빨리빨리 바로 처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너무 이 가속 조건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그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까지 이제 칩이 불량 칩으로 이렇게 그 처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웨이퍼 버닝 가속 조건을 뭐 어떤 스트레스 조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뭐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 정합성 피드백도 너무 과하게 얘를 스크린하면은 저희가 이제는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정합성을 이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불량이 생기게 되면 그 어떤 불량 때문에 뭐 어떤 뭐 공정의 문제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퀄이라는 거는 고객들한테 이제는 팔 수 있게 이제 도장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퀄을 받아야지만 그게 이제는 실제로 양산에 넘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뭐 개발 이렇게 그 신문에 나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뭐 마케팅 전략이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제품의 양산이라고 하는 건 요 퀄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도 이제는 그 물건을 우리가 받아서 쓰겠다라는 도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양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뭐 물량을 선별이라든지 품질 문제를 선검증해야지만 그 고객들한테 나가기 전에 문제를 고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품질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팹은 어떻게 스펙을 강화해야지만 이게 고객들한테 갔을 때 문제가 없는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물론 품질팀에서도 품질 관리를 하지만 요 자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먼저 타이트하게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품질팀에서, 네, 이렇게 뭐 추가 검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불량 이력은 똑같은 게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게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점검을 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발생했던 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체크리스트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소자 수율 품질 평가 및 운영, 요거는 이제는 뭐 전체적인 나도 운영한다든지, 네, 그런 뭐 그 뭐 제공 관리를 한다든지, 네, 그런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FA입니다. 담당 업무는 신제품 개발, 정기 분석 업무, 반응 분석 업무, 구조 분석 업무고요. 저희가 이제는 그 EDS 테스트를 통해서 요 뭐 칩들이 이렇게 스크린이 될 거잖아요. 그런 스크린이 됐는데 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추정이 맞는지를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제품 개발을 할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FA에서 분석을 해주시는 건데, 그 분석을 해주시는 방법이 정기적인 분석과 이런 반응, 뭐 열 반응이라든지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하는 분석,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잘라서 눈으로 이제 비주얼해주는 구조 분석이 있어서 이런 그 FA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예측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추정했던 문제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을 하게끔 해주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